11살 어린 소녀가 서울 한강대교 밤거리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아이는 낯선 거리에 남겨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67세 택시기사 만석.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만남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밤거리에서 만난 울음. 늦겨울 밤 서울 한강대교 인근 택시 승강장. 온종일 서울 시내를 누비며 손님을 나르던 택시기사 만석은 오늘따라 피곤했다. 아침 일찍 나와 벌써 13시간을 운전했고 다리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딸이 시집을 간 뒤로는 혼자였고 혼자인 만큼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만석은 한강대교 근처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대기 손님이 많은 이곳이라면 마지막 한두 건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승강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겨울밤 하늘은 검은 먹을 푼 듯 짙었고 한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다. 만석이 승강장 구석에 택시를 세우고 대기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이상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울음소리는 단순한 흐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통곡이었다. 만석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도시의 밤거리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하지만 그 울음은 계속됐다. 뭔가 이상한데. 만석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다른 기사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누군가를 봐도 일단은 외면하고 책임이 되기 싫어서 눈치만 살핀다. 만석은 고민했다. 오늘따라 유독 피곤했고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마도 딸이 어릴 적 울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만석은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승강장 어두운 구석, 보도블록 옆 좁은 공간에 웅크린 작은 형태가 보였다. 금발의 어린 소녀였다. 얇은 코트를 입은 아이는 무릎을 안고 몸을 말아 쿠션처럼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듯했다. 어린애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외국인인가 라며 속삭였다. 외국인이라는 핑계가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 아무튼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만석은 택시기사로 서울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면 더욱 그러했다. 해결이 복잡할 거라는 예상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만석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아이를 더 놀라게 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녀는 만석의 발소리에 놀라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금방 더 세게 울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물씬 묻어난 울음이었다. 만석은 한 발 물러났다. 아이의 공포심을 자극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대신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케이.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만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였다. 외국인이라는 걸 확인한 이상 무언가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만석의 목소리에 조금은 경계를 푼 듯했다. 아이의 입에서 끊어지는 영어가 흘러나왔다. My mom. Lost my mom. 울음에 섞인 목소리였지만 만석은 충분히 이해했다.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만석이 다시 물었을 때 아이의 설명은 단순한 미아의 상황이 아니었다. 엄마와 함께 한국에 온 관광객 아이. 시장을 구경하던 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고 구급차가 왔다. 그 혼란 속에서 아이는 혼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언어도 안 되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엄마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만석은 아이의 혼란스러운 영어를 해석했다. 아이는 엄마가 어느 병원으로 간 건지도 모르고 있었다. 다만 휴대폰 메모에 누군가 한국어로 써놓은 글자만 있었다. 한번 보자꾸나. 만석은 아이가 보여주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서툰 한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병원 이름과 주소였다. 만석은 단번에 위치를 알아챘다. 서울에서 오래 택시를 몰았으니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다.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요. 겁먹지 마. 만석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주름진 손, 세월이 묻어난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따뜻함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다. 마치 얼음덩이 같은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이 자신의 손을 세게 쥐는 것을 만석은 느꼈다. 아이는 지금 누군가를 잡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괜찮아. 만석은 계속 중얼거렸다.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택시로 향했다. 겨울밤의 서울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만석의 택시가 그 밤의 가장 따뜻한 섬이었다. 택시 안에서 밝혀지는 소녀의 사연. 택시 안은 따뜻했다. 만석이 미리 켜놓은 히터 때문에 실내 온도는 쾌적했고 뒷자리에 앉은 소녀는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했다. 다만 여전히 두 눈은 눈물로 촉촉했고 수시로 엄마를 찾는 듯 창밖을 노려봤다. 꼬마야, 이름이 뭐야? 만석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물었다. 아이와의 대화는 매끄럽지 않았지만 계속 말을 걸어야 아이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다. My name is 엘린. 아이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엘린. 스위스에서 온 11살 소녀였다. 금발의 머리카락, 파란 눈, 그리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듯한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엘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만석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톤과 부드러운 말투로 감정을 전달했다. 엘린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낀 듯 숨을 깊이 쉬었다. 하지만 곧 다시 목이 메었다. 엘린의 설명은 끊어지고 흐느껴졌다. 만석은 그 흐느낌을 들으며 서서히 상황을 파악했다. 엄마와 함께 한국 여행을 왔던 엘린. 스위스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상상할 수 있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여행은 모험이고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 되는 법이다. 하지만 그 신나던 여행은 갑자기 악몽으로 변했다. 여기 시장 갔어. 엘린이 끊어지는 영어로 설명했다. 엄마와 함께 서울의 시장을 구경 다니다가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다고 했다. 정확한 증상은 알 수 없었지만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이 놀라 몰려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들것에 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나는 못하고. 엘린의 눈물이 더 진해졌다. 구급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아이는 그 와중에 뒤처져 버렸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외국인 어린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아이는 혼자 남겨졌고 시장이라는 낯선 장소에서 길을 잃었다.
그 후 어떻게 택시 승강장까지 왔는지는 엘린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무언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강대교 근처 택시 승강장을 찾았을 뿐이었다. 만석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운전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괜찮아라고 반복했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손녀도 저 노래 좋아했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만석이 중얼거렸다. 잔잔하고 서정적인 가사, 과거의 추억을 담은 그 노래는 많은 세대에게 공감을 주는 곡이었다. 하지만 만석이 그 노래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우리 손녀도.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엘리는 그것을 감지했다. 이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은 계속 어두웠다. 한강의 야경이 지나갔고 밤의 서울거리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택시 안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엘리는 조용히 만석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곱슬거리는 흰머리,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힘 있는 손. 이 할아버지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것 같았다. 어쩌면 자신처럼 갑작스럽게. 다들 바빠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엘린이 다시 말을 꺼냈다. 시장에서 혼자가 된 후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척했다고 했다. 아니, 정확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하며 외면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만석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던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 반응은 내가 관여할 일일까였다. 한국 사람들 마음은 따뜻해. 그냥 모르는 언어가 낯설 뿐이야. 만석은 천천히 설명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한국 사람들이 차갑지 않다는 것을, 다만 언어라는 벽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여전히 엄마가 걱정되고 불안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GPS의 음성 안내가 필요 없었다. 만석은 수십 년의 경험과 감으로 병원을 찾아갔다. 오래된 기사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골목을 빠져나가고 큰 도로로 나가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만석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엘리는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깥을 바라봤다. 병원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밝은 불빛, 간판에 쓰인 글자들. 그곳에 엄마가 있을 것이었다. 맘. 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도, 불안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섞여 있는 목소리였다.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엄마가 정말로 괜찮은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이 몇 시간 동안 엄마가 혼자라면 얼마나 걱정했을까 하는 공포. 만석은 말이 없었다. 다만 차를 천천히 병원 응급실 입구에 정차시켰다. 도착했어. 엄마 만나러 들어가자. 만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엘리는 만석의 손을 꼭 잡고 택시에서 내렸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하지만 그 차가움도 더 이상 엘린을 혼자 두지 않았다.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쥐고 있었으니까. 이 밤은 택시기사 만석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이었고 금발 소녀 엘린이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을 가지게 되는 밤이 될 것이었다.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병원 응급실은 밤이 깊어도 쉬지 않는 곳이었다. 여러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바쁜 발걸음, 그리고
기계음들이 뒤섞여 흐르는 응급실. 엘리는 만석의 손을 더욱 꼭 쥐며 그 소음 속으로 들어갔다. 평소 같았다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이끌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장소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석은 먼저 접수 데스크로 향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외국인 여자 환자가 여기 왔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 그의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다. 정보가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시스템을 확인했다. 아, 맞습니다. 외국인 여성분이 있었어요. 스위스 여권이셨고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왔던. 간호사의 말은 거기까지였다. 그 이상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만석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이 엘린의 엄마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엘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몇 시간을 홀로 보낸 끝에 드디어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도 피어올랐다. 엄마가 정말 괜찮은 건지, 얼마나 심한 건지. 진정해요, 엘린. 의사 선생님이. 만석이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의료진들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한 명의 의사가 다가왔다. 의사는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했고 만석은 그것을 최대한 영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의식 아직 안 돌아왔어. 만석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의미는 전달됐다. 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식불명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였다. 엄마. 엘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전보다 더 큰 울음이었다. 희망이 있다가 절망을 맞닥뜨린 울음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만석의 품에 매달렸다.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린의 질문은 영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심은 언어를 초월했다. 만석은 순간 숨을 멈춘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의 불안감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너무 비슷했다. 자신의 손녀가 그 사고로 의식을 잃었을 때도 의사의 설명을 듣던 그때도 이런 심정이었을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더 이상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만석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자신이 그 울음소리를 무시했다면, 만약 다른 택시 기사가 그 소녀를 집에 데려갔다면, 아이는 여전히 시장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만 있었을 것이다. 엄마가 의식을 잃었는데 아이는 그것도 모른 채 혼자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의료진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었다. 그 보호자는 11살 어린 아이였다. 보호자가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만석은 엘린을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혈연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제가 보호자 역할 대신하면 안 됩니까? 만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느낌이 있었다. 의료진들은 놀라며 만석을 바라봤다. 가족도 아닌데요? 간호사가 되묻자 만석은 말을 잃었다. 가족이 아니다. 단지 몇 시간 전에 만난 낯선 사람이다. 하지만 플리스 돈트 고 플리스. 엘린이 만석의 옷자락을 쥐고 애걸했다.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낯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곁에 있어줄 누군가였다. 저 아이 혼자 두면 안 돼요. 뭐라도 좋으니 제가 옆에 있게 해주세요. 만석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평생 남 앞에서 크게 목소리 높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간청했다. 의료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규칙대로라면 이런 요청을 받아줄 수 없다. 하지만 이 노인의 진심 그리고 눈앞의 아이를 보면서 그들도 뭔가 흔들렸다. 의료진도 사람이었으니까. 일단 예외적으로 함께 있으세요. 나중에 절차는 상의하시죠. 간호사가 말했다. 만석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응급실 침대. 하얀 천으로 덮인 그곳에 엘린의 엄마가 누워 있었다. 여러 의료기구들이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그녀의 코에 끼워져 있었다. 엘린은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엘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만 반응이 없는 손. 세상의 모든 불안감이 그 손의 차가움에 담겨 있었다. 만석은 아이의 곁에 서서 조용히 손을 얹었다. 아이의 목덜미. 그것만으로도 뭔가 전달되기를 바랐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긴 시간이 지났다. 엘리는 결국 지쳐서 엄마 옆에 누워 잠들었다. 몇 시간 동안 흘린 눈물, 느껴야 했던 공포심, 그리고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지쳐 잠들게 만들었다. 만석은 옆에 의자에 앉아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주름진 손가락이 금발의 머리카락을 통과했다. 몇 년 전 자신의 손녀를 이렇게 쓸어내렸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손녀의 마지막 밤. 그날 밤을 만석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손녀가 자고 있을 때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피로함에 잠깐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만석의 인생은 색이 바랬다. 딸은 만석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만석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운전했다. 계속 일했다.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 만석은 생각했다.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는 속삭였다. 손녀를 지키지 못한 자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 직원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처음에는 규칙을 어기고 싶지 않았지만 이 노인의 진심을 보면서 모두가 조용히 마음을 정했다. 이 아이를 도와주자는 것을. 밤은 계속 깊어갔다. 응급실의 불빛 아래서 만석은 엘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때론 손을 잡아주고, 때론 이마를 닦아주고, 때론 그냥 옆에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올 무렵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 순간 만석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택시기사의 선택. 이틀이 지났다. 엘린의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은 예상보다 빨랐다. 의료진은 회복세가 뚜렷합니다라고 말했고 엘린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엄마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다. 병원은 이제 만석의 두 번째 집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택시 손님을 몇 명 받고 점심때 병원에 와서 엘린을 본다. 저녁엔 병원 식당에서 엘린과 함께 밥을 먹고 밤엔 택시를 몰아 생활비를 버는 것. 만석의 하루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도 이 노인을 자주 보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할아버지 왔다며 미소를 지었다.
몇몇 간호사들은 만석과 엘린을 보며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같다고 중얼거렸다. 엘린도 점차 변했다. 처음엔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며 계속 울기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사다 준 음식도 먹기 시작했다. 만석이 사온 김밥, 떡볶이, 계란말이 같은 음식들. 처음엔 입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한 입 먹으면서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엘린이는 한국 음식이 잘 맞는 모양이네. 만석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라서 맛있어요. 엘린의 대답은 순수했다. 아이는 이제 만석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엘린의 엄마는 회복 중이지만 아직도 외부 활동이 불가능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엘린을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만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사가 만석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이가 한국에 법적 보호자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의 말은 맞았다. 엘리는 외국인 아동이고 부모가 현재 의료 상황에 있으며 한국의 법 체계상으로는 이 아이를 돌볼 책임이 국가에 있었다. 혹시 아이를 저희 아동보호센터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만석이 말을 끊었다. 엘린이를 제가 집에서 맡겠습니다.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 혹은 그 이상이라도.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무 주저함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결정해 놓은 것처럼. 하지만 서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외국인 아동의 보호는 국제법까지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였다. 서류 절차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책임도 제가 질 겁니다. 만석은 더 이상의 거절을 받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결국 병원과 사회복지사도 만석의 의지 앞에 항복했다. 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절차는 엘린의 엄마가 회복된 후 본국 대사관과 협력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 엘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저를 도와줘요? 아이의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수일간 아이의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이었을 것이다. 왜 낯선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갔을 것이다. 만석은 한참을 침묵했다.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이 긴장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우리 손녀에게 못해준 게 많아서.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수년간 쌓인 후회,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만석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만석의 손을 잡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것은 감사의 손잡음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안정감을 주는 손잡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한참을 준비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집, 그것을 아이를 위해 정리했다.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새침 구류를 꺼냈다. 예쁜 담요도 찾아 폈다. 어쩌면 이 집이 손녀를 위한 준비를 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이제야 다른 아이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엘리는 그 방을 보며 눈이 맑아졌다. 따뜻한 불빛, 깨끗한 침대,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엘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만석의 손이 멈춰섰다. 얼마나 오래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가.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만석에게는 엄청난 위안이었다.
어린애가 이렇게 예쁘게 말하나. 만석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만석은 밥을 차렸다. 집에서 직접 해본 밥은 몇 년 만이었다. 단순한 밥상이었다. 된장국,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하지만 거기에는 손녀를 위해 준비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엘리는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이 고였다. 전자레인지 음식, 병원 음식, 그리고 만석이 사온 편의점 음식들만 먹어왔던 아이에게 누군가의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밥은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엘린이 흐느껴가며 말했다. 많이 먹어야 힘나지. 만석도 짧게 답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만석은 엘린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불안이 풀려 편안한 표정으로 만석은 아이의 이마 위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건강한 아이의 온기였다. 잘 자, 엘린. 속삭이듯 말한 후 방문을 살짝 닫았다. 거실로 나온 만석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앉아만 있었다.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 중에는 손녀의 사진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모습,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만석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오늘만큼은 잘했다. 만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손녀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보호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만석의 인생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새벽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겨울이 그 막을 내리는 가운데 한 노인의 마음속에는 봄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만석의 하루는 그렇게 새로운 의미로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혼자인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하루로.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시 이어진 인연, 그리고 마지막 선물. 일주일이 더 지났다. 엘린의 엄마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의식은 이미 명료했고 신체 기능도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의료진은 회복세가 뚜렷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엘린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처음 엄마가 깨어났을 때 엘린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만석의 손을 잡았다. 엄마와 만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엘린의 엄마는 깨어난 후 만석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제 아이를 지켜주셨군요. 영어는 어색했지만 감사의 마음은 분명했다. 만석은 그 앞에서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다. 별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엘린의 엄마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남자가 전혀 모르는 아이를 며칠이나 자신의 집에서 보살펴주고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며 옆을 지킬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라 사랑이었다. 만석은 엘린의 엄마에게 병원 절차를 설명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복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처음에 엄마는 걱정했지만 만석과 병원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우리 딸을 부탁드립니다. 엘린의 엄마가 만석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만석의 답변에는 확신이 있었다. 처음엔 도움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이 되어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엘린의 엄마는 더욱 회복되었다. 의사는 앞으로 3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곧 엘린과 엄마가 스위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엘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다. 엄마가 회복된 것은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만석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아이를 무겁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집에 안 가세요? 엘린이 어느 날 밤 물었다.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야지. 택시도 몰아야 하고. 만석의 답변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표정은 슬펐다. 아이가 떠나간다는 생각은 그것이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공허함을 만석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남은 시간들을 최대한 함께했다. 만석은 엘린을 서울 곳곳으로 데리고 다녔다. 강남역 지하 쇼핑몰, 명동, 그리고 한강공원. 엘린은 이미 한국을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지 않았다. 만석과 함께 본 한국은 그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추억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가는 곳마다 엘린은 할아버지, 여기 좋아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석은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휴대폰 카메라로, 그리고 마음에. 마지막 날이 왔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만석은 엘린을 한 곳에 더 데려갔다. 한강대교였다. 만석과 엘린이 처음 만났던 그 택시 승강장 근처였다. 할아버지, 여기는? 엘린이 물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만났단다. 기억나? 만석이 말했다. 엘린은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추운 밤, 혼자였던 자신, 그리고 나타난 할아버지. 그 밤은 엘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이었고,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밤이었다.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엘린이 물었다. 이제 엘린은 그 밤의 의미를 이해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모를 일이지. 하지만 우리는 만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만석의 대답은 철학적이었다. 이 노인은 오래전부터 그 밤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엘린의 엄마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엄마는 만석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따뜻함을 받을 줄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래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만석은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엘리는 만석의 목에 팔을 감싸며 울었다. 이별의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노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엘린이 울먹이며 말했다. 너도 건강해야지. 그리고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만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엘린과 엄마가 수화물을 들고 출입국 게이트로 향했다. 엘린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만석을 바라봤다. 그 순간 엘린의 엄마가 작은 상자를 만석에게 건넸다. 이걸 준비했어요. 만석이 상자를 받고 열었다. 그 안에는 알프스의 풍경이 그려진 손수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엘린의 편지가 있었다. 한글로 서툴게 쓰여진 글자들. 아이가 병원에서 만석에게 배운 한글로 쓴 편지였다. 만석이 편지를 펼쳤다. 할아버지에게 당신은 제 두 번째 할아버지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는 저를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신도 그렇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저는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엘린이. 만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녀를 잃었을 때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다. 이번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두 모녀가 출입국 게이트를 통과했다. 엘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만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만석도 손을 들어 흔들었다. 두 손을 모두 마치 손녀를 배웅하는 것처럼. 돌아오는 길 만석은 택시에 올랐다. 조수석을 한번 바라봤다. 수일 동안 앉아있던 작은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금발의 머리카락, 파란 눈, 그리고 그 눈에 담긴 신뢰의 눈빛. 잘 살아라. 내 손녀랑 너도. 만석이 속삭였다. 손녀는 돌아올 수 없지만 엘리는 앞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택시 기사석에 다시 앉은 만석은 운행을 켰다. 엔진음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 운전대를 잡은 손의 느낌은 달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아직도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까맣고 한강 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옛날 노래였다. 그 노래를 들으며 만석은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한 아이의 인생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준 그 아이에게 감사했다. 이제 더 살 이유가 생겼어. 만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그 안에는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만석은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작은 도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엘리는 스위스에서 편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만석은 그 편지를 받으며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선한 순환의 시작이었다. 한강 위의 밤하늘은 여전히 까맣지만 그 별들은 이전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다.